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시간 4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요. 네. 네, 사실 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적지 않은 수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이 유행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이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요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좀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한 주 동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의 6개 시도에서 새롭게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일주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인 현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국내 감염 수가요. 196건 수가 이제 발견이 됐고 해외 유입 같은 경우는 71건 수가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알파형 영국 변이, 뭐 베타형 남아공 변이, 감마형 브라질 변이, 델타형 인도 변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저 4가지 중에서도 최근에 인도발 델타형 변이가 조금 많은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자료 화면도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알파형 변이가요. 총 누계가 2075건이에요. 네, 그리고 남아공 변이인 베타형 변이가 143건, 감마형 변이 11건, 델타형 변이가 26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까지 모두 포함이 되면은 이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보건당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 델타 변이가 특히 좀 확진되는 양상이 엄청 많이 두드러지는 건 그쵸. 아니지만 계속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대응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이 되죠. 그러니까 정부는 14일까지 좀 2주간 동안은 좀 이행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좀 자료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이 수도권은요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2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고요.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도 뭐 인원을 축소하고 24시, 그러니까 자정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요, 자정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또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뭐 콜라텍, 무도장, 노래 연습장도 밤 12시까지는 연장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네. 백신이 있으니까 뭐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갖기에는 네. 이 델타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네. 델타 변이가 감염된 성인 절반 이상이 네.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저도 좀 이 기사가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자가 이제 57%가 완료를 했는데요. 확진자가 계속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신규 확진자가요, 지금 100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따르면요, 지난 5월 이후 현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신규 확진자 중에 70% 이상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가요, 굉장히 변이의 변이를 거쳐서 또 인간 간의 그런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백신을 맞으면 이 맞은 사람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 또 방역당국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델타 변이가 이 세계적으로 또 이런 바이러스에서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신 2회 접종이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좀 예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입장도 같이 나오면서 지금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이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델타 네. 플러스 변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백신을 맞더라도 거리두기 준수하고 계속해서 마스크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는요, 지금까지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조금은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30% 이상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좀 그 예방률을 보였고요. 2차 접종을 끝낸 사람들한테는 60에서 90%까지 상당히 2차 접종만 해도 좀 많이 올라가죠. 네, 가까운 예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보다도 효과는 좀 훨씬 더 큰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델타 플러스 변이에 지금 조금 예방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취약점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좀 감염을 예방을 해도 네. 플러스에 노출될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 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요, 백신을 빨리 맞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금 좀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요, 그 외에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곳에서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뭐 개인적인 예방 수칙을 잘 활용을 해서 일단 그냥 최대한 방어를 해야 돼요. 네, 최대한 방어하는 모습으로 가져가야 그나마 조금은 예방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국 정부가 그 네. 완화하기 시작했던 방역의 고삐를 다시금 또 조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력이 일단 강하다라는 거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해지고 그쵸. 있지만 사실 얼마만큼 강한 전파력인지는 사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저도 뭐 일례로 그냥 뉴스를 보면서 들은 거는 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옆으로 스치기만 해도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만 돼도 감염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기사는 본 적이 있지만 이게 아직 정확한 그런 수치와 그 정도는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계 각국이 정부를 통해서 완화하기로 했지만 다시 이 방역의 고삐를 좀 단단히 다시 잡고 좀 봉쇄를 조치를 하는 나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제일 심각하죠.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서 코로나19 봉쇄를 4주, 한 달간 더 연장을 했고요. 호주, 시드니도 이 대도시를 좀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델타 변이 전용 격리 시설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만 같은 경우도 그 시설 격리화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올림픽 무관중으로 좀 진행하자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곧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맞아요. 이 올림픽을 어쨌든 강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델타 변이뿐만 아니더라도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다시 그런 확산되는 양상이,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도 좀 꺼려하는 그런 일본에 가는 거를 꺼려한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최근에는 뭐 골프 여자 골프 선수 국가대표가 좀 입국을 했다. 네. 맞아요. 기사를 좀 보기는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도쿄 올림픽은 이 워낙 일본 정부에서 네.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국제 스포츠다 보니까 네. 국제 이제 경기다 보니까 좀 진행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초창기에 네. 준하게 이 파급 속도나 네. 이 전파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던 코로나19 치료제 네. 그리고 백신도 사실은 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 단계별로 다시 이 델타 변이에 타겟이 되는 치료제나
백신으로 네. 개발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이게 음. 좀 사실상 이게 우려감이 좀 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의학계 좀 전원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올림픽 이후에 일본에서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더 크게 확산되는 이 요인이라면 네.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그렇죠.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은 뭐 8일까지는 아니더라도 7월 1일부터는 뭐 6일까지 네. 단계적으로 좀 이 허용되는 그런 이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갑자기 전파가 좀 되면서 이게 퍼진다면 네. 조금 이 제2의 어떤 팬데믹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 네. 좀 예측은 좀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세계 스포츠까지 위협이 갈 정도로 델타 네. 변이 바이러스의 이 위험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일지 이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도 의문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치료제가 다시금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국산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국산 항체 치료제인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이 인도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 델타형 변이 대상으로는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정부에서도 25일에 이제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런지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좀 의학적인 내용이라 사실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세포주 수준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검사를 한 결과 비변이인 그러니까 변이가 아닌 GR군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델타형 변이에 대한 이 항체 치료제의 중화능 그러니까 바이러스 무력화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국내에서도. 근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이 카파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그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유형이. 근데 카파형 같은 경우는 일부 효과가 있다. 이 유형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내에서는 좀 희망을 갖고 있는 있다?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섣불리 뭐 그거는 효과가 없다,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연구진에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이 셀트리온은 자사이 항체 치료제가 델타 변이에 또 효과가 있는지도 곧 발표한다고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키로나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델타 변이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만큼 이 대응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요, 최근에 이 델타 변이에서 레키로나의 중화능이 조금 감소했다. 그러니까 동물 효능 실험에서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좀 네.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런 동물을 실험한 결과 조금은 희망을 보지 않았습니까? 않았나. 네, 그래서 이게 또 빨리 인간한테 적용이 돼서 사람한테 적용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아나운서님, 이 네.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상황도 다들 뭐 비슷한 상황일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상당한 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백신과는 다르게요. 사실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조금 더딘 편이라고 해요. 네, 속도가 빨리 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항바이러스 효력 시험을 좀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조금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경구용 치료제로서 그러니까 타미플루처럼 이렇게 투약을 하면서 먹으면서 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앞으로 좀 많이 분석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긍정적인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대표님 네. 어서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안 그래도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델타 바이러스의 효능 입증 검증이 착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실 레키로나주 이외에는 거의 네. 완성형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참고를 한다면, 자, 델타 변이의 효능까지 입증해서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관련되는 코로나19 치료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녹십자, 유나이티드 제약,
레고캔바이오, 일학약품 apta바이오, 아이진, 앱클론까지고요. 자, 연계해서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연계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가 또 있죠. 자,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자, 치료 효과 다음에 한국형 백신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상단 SK바이오 사이언스, 유바이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참고하면 좋은 종목들 한번 추천해 봤으니까요. 네. 상단 전화, 하단에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관련 자료 같이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픽 궁금하신 분들은요, 꼭 상단 하단에 있는 노란톡과 번호를 연결해 주시면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돈맛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 다시 돈의 맛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만나요. 안녕!